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하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이 참석한 것을 똑똑히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결장 선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했던 얘기고요.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딸이 인턴으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지금 이게 쟁점이 뭐 어떤 거에 쟁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1심에서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이제 발급한 그 증명서가 위조. 로 되었는 거면 예. 그럼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턴을 했다면 지금 그 인턴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게 지금 컨퍼런스인 거예요. 그전에 인턴 고등학생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동북아 지역의 사형제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의 인턴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집에서 다 국민 여러분께서 참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집에서 그 내용을 조사했다. 네. 직접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인턴하는 걸 직접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하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동그라미 표시에 저 사람이 조국 장관의 딸이냐 아니냐 요걸 확인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조, 그다음에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한 3명의 정인들이 1심과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결이 다르다고 해서 명확하게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좀 진술이 바뀌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이 인터넷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참석했는지가 전체 그림 중에 작은 하나의 마지막 세미나 참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증명이 되면 앞서 있는 어떤 증명에 대한 인턴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날 증인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고 당시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박모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재차 본 기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왔던 출석한 친구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증언이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2009년 5월에 있었던 학술 대회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저희보다는 총기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게 뭐 계기가 있는 아주 인상적인 사람을 만났다든가 예.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기억을 또렷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일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이 뭐 검찰 그리고 법원 1심, 2심 너무 똑같이 나오는 게 오히려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막 아주 확고하게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얘들이. 근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염된 진술이 아닌가. 누군가한테서 뭐 세뇌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뭔가 인식이 심어진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요. 저 십몇 년 지난 거 자꾸 물어보면 그랬나요? 아니었나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판사들은 오래 판사를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증인의 진술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판결을 안 써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오래된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확증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는 것 누군가의 친분 관계 내지는 이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 얽혀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통 물증하고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정황하고 연결돼서 믿는 거지 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확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이상한 거는 우리 승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예. 이게 딴 거는 집에서 해서 자료를 뭐 한 거여서 기록이 별로 없고 세미나에 참석했다니 이게 인턴에 확보한 그 자료다 증거다라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안 이상하세요? 인턴이면 자료 이렇게 쭉 수집하면 뭐 이메일로라도 보낸다든가 뭔가 이 물적인 자료가 여러 있는 게 가지가 정상적이죠. 있으니까. 네. 오죽 자료가 없으면 저거 갖고 저렇게 목을 메고 이거에 뭐 참석했냐 아니냐 이렇게 난리겠어요. 근데 세미나 저것도 좀 하나로. 이상한 예. 게 보세요. 세미나 안내 통역을 했다. 아 근데 서울대 학술대회 하는데 외고 학생한테 통역을 그렇게 시킬 필요가 있을까? 서울대 전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게 동북아시아니까 그렇게 영어가 필요할 일도 아니었고 저렇게 한영 외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의존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화면을 봐도 어떠냐 하면요.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 인턴이 세미나 안내하고 통역하면 서 있지. 아까 그 조 씨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겠어요? 예. 인턴은 행사 요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미나 참석자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 갖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는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참석을 했네 말았네 다퉈도 이 부분에 이게 결정적인 진술이 되긴 어렵다. 그리고 허위 사실 이제 인턴을 했다라고 입증하기엔 저런 자료만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만으로도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인턴이었는지는 의심이 간다. 이 정도기 때문에 저게 참석했던 것으로 설사 인정이 있다 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 인턴을 했다고 그게 바로 연결되지는 되는 거 않는다.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재판 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뭐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인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 그래서 예. 1심에서 판단했던 게 2심에서 확 뒤집어지고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1심 변호를 좀 충실하게 하자라는 입장이고 1심 법원에서는 분명히 그 400페이지가 넘는 그 판결문에 예. 정확하게 저 부분도 위조라고 밝혔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예. 그 주 질문하고 반대 신문에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뭐 90%는 맞다, 90%는 아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 정언만으로 과연 1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과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외에 인턴을 했다는 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 7개 스펙 중에 이 스펙만은 허위가 아닐 수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결국 이걸 위조했는 사람이 1심 판결문에 보면 조 전 장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 씨와 정 씨를 집에 불러서 인턴 때 만드는 증명서를 줬다라는 진술도 나오기 때문에 예. 저기에 있는 게 인턴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증명서가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발급됐는지도 예. 저희들이 확인해야 된다. 그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되었을 때 그거는 위조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점을 아마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1심 결과고 증거를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조 전 장관에 따라 이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한 달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를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형사처벌 그리고 재판하고 입학 판단 여부는 이건 별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스트 인턴과 관련해서는 그 인턴 그 발급해준 센터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키스트에서 그 사람 센터장 그리고 직위 해제했잖아. 그럼 징계를 하면 그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물적 증거가 딴 데도 있어요. 재판 말고도 재판까지 안 가도 그렇기 때문에 딴 이제 입학 전형의 전형을 보면 예. 입학 전형에 거기 그 요강에도 써놨어요. 이게 확인이 되면 그냥 뭐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아서 이제 이게
확인이 돼야지 입학 취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부정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별개로 진행을 해서 이 입학 전형에 대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죠. 저 학교는 예. 뭐 그걸 포기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 다음 또 준비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함 이 폭침 전사자 이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암으로 사망을 하면서 이 홀로 남은 아들 때문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도하 변호사님? 예.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예, 좋더라고요. 이제 네. 그 천안함 폭침 희생자로 고 정종률 상사가 있었는데 예. 이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을 한 10여 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세를 했는데 나이도 젊더라고요. 44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혼자 남았는데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한 6살, 7살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예. 지금 1학년이 혼자 남았는데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렇게 상가에서도 아이가 별로 울질 않고 이제 발인을 할 때도 별로 울질 않는데요. 이제 얘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편지를 읽는데 씩씩한 남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미성년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예.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도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가고 최재형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예.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는 국가의 우리의 아이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도 개정해서 예. 한 24세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를 좀 법이 그때까지 예. 개정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고 뭐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다 예. 이런 마음을 전하고 예,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이도하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2015년 이 고 정종률 상사에게 쓴 이 아들 정모군이죠. 지금 많이 컸습니다. 이 편지를 하는 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아빠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빠 사진을 봐요. 아빠에게 다짐해요.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빠. 저 학생이 이제 컸는데도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지금 혼자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부 행렬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사실 진짜 어려운 환경이죠.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맞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어머니까지 여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예. 사실 어머니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그 상주의 모습을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몸에 어울리지 않는 상주의 복을 입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지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글을 올립니다. 올리고 밑에 있는 상주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 부분은 계좌번호를 이제 알리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미성년자 때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만 18세가 넘으면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는 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들여다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 모든 국민께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 이 저 상사의 어떤 그 자녀에게 예. 많은 어떤 그 위로의 글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금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유족 보상금 수급법을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요. 우리 사회도 이러한 학생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